신당 제19역이 2026년도부터 아파트를 대규모 아파트를 1420몇 세대 이렇게 건설한다는데 17개동. 그러면 시금원 쪽 앞에 도로 여기서 쭉 해서 청구역까지 나가는 이쪽 부분이 발달하게 되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게 이쪽으로는 이게 금호동 올라가는 언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쪽 옆으로 쭉 라인이 아무래도 인구가 뭐 5,000명 정도는 이렇게 입주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그럼 주변에서 어디선가를 좀 활동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주변이 만약에 재미있는 놀거리로 바뀌어진다면 이 주변이 신당동에 떡볶이 골목도 있고 이쪽에서 이렇게 그래서 청구역 쪽부터 해가지고 여기 약수동 이렇게 지금 장충체육관 부분이 행사가 많아가지고 약수역 쪽으로 내려와서 식사를 하거나 이쪽에 태극당 쪽에 태극당 이쪽 도로로 골목식당 쪽으로 해서 식사를 하거든요. 족발도 사상 최고의 매출이랍니다. 족발집들도 뭐 카드 매출이 이렇게 분석 결과 이쪽이 굉장히 서울 쪽에서도 가장 많이 활성화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요즘 와서 이렇게 막 우리 집 먹잘골목 이쪽 부분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을 굉장히 자주 봐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있어. 이쪽이 오히려 관광이 활성화되겠다. 2028년도 8월에 이렇게 파라다이스 어떤 VVIP 이렇게 그 대상으로 그러니까 국제 어떤 외국인 카지노 호텔에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은 거기서 관광객들이 이익과 더불어서 신라 호텔도 덩달아서 이렇게 거기서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객실을 엠버서더도 하고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그 밑에 와서 한번 구경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식당가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쪽 부분이 이렇게 부동산이 뜬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약수역 위에 제가 이쪽 부분이 그렇게 되면은 아파트가 새롭게 주목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강남 아파트는 투자를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교육 상권이 교육 상권이 두 가지가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제일 소비가 많아요. 그래도 강남입니다만은 가격 차이가 강남 8호권이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외국에서는 이제 그래서 유학 가든 수요가 한 해 3만 명 가든 수요가 그렇죠. 제주도로 이제 가는 바람에 10,000명도 안 가게 되고요. 제주도 기러기 아빠 되기 싫은 사람이 제주도에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영어 교육이 되는데 여기다 만약에 카이스트가 대학교 하나 생거나 교육기관 외국 사람들을 불문하고 학원 같은 이런 교육기관들이 많이 형성되고 거기서 이렇게 취직까지 잘 된다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습니다만은 제주도 땅이 만약 홍콩의 10분의 1이라 된다면 제주도 땅 전체를 사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제가 이렇게 지나치게 부푼 꿈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확하게 냉철하게 판단해서 하시는 게 낫고요. 노영동이 금융지구 단지로 금융지구로 이렇게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이제 제주도의 빌딩 투자가 160% 급증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국제 투자까지 만약에 된다면 굉장히 제주도가 진짜 발달하려면 관광 중심도 중심이지만은 결국에는 거기 수출 단지가 들어서야 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국내에서 대기업들이 협조해서 이렇게 유치를 한다면 일본 쪽도 그렇고 상당히 앞으로 이렇게 노영동청이 저는 뜨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제주도 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주도가 육지하고 좀 떨어져 있지만 수직 이착륙 시대가 곧바로 저는 오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제주도 내에서 이렇게 전기 수직 이착륙기로 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것이 이렇게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는데도 가격 때문에 그런 건지 때문에 이제 물류가 이렇게 해결이 되면 제주도에서도 곧바로 미국으로 가거나 제주도에서 하방대 간다면 그렇죠. 그 수직이 착륙하면 비행체 속도가 빨라진다면 제주도가 이제 홍콩이 만약에 10분 해야 된다면 이건 진짜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로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지역 저출산 고령화 영화로 지방은 아무래도 힘들다. 강남 쪽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사놨다 5년 10년으로 봐야 되는데 빌딩도 상권이 무너진 상태에서 빌딩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강남은 강남입니다만 그렇죠. 가격의 갭 차이가 강북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남산타운 아파트, 삼성원 아파트, 뒤에는 금호동 아파트, 여기에 신당동이 앞으로 5,000명 정도, 1,420명까지 들어서면 난리 나는 거죠. 이쪽은.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돼가지고 인구수가 꽤 많이 들어가서 이쪽이 주변에 건물을 소형 빌딩을 사셔야 되는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대로변에 소형 빌딩들을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여기가 상당한 번화가가 될 수도 있다. 청구역 신당동 이쪽이 상당한 번화가로 이제 탈바꿈하거나 놀거리, 먹거리,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리로 이렇게 탈바꿈 의도적으로 바꾼다면 이쪽 뭐 소방서 있잖아요. 소방서 그쪽 도로 신당역에서 이렇게 쭉 출발해가 그쪽 도인 전체가 다 발달하거나 그 건너편에 이제 신당 쪽도 시기를 따라 좀 아침은 한참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를 따라 발달합니다. 태계래 쪽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쌍림동 쪽에 이렇게 그 토지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해결이 돼가지고 이게 쌍림동 거기 뭐죠? 거기 뭐죠? 광희 빌딩 건너편이 쌍림동이고 CJ 빌딩까지 포함해 그 전체가 쌍림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CJ 빌딩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개발을 할 것 같아요. 이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왕십리, 신당동 계속 양심리 대로변 쪽으로 쭉 매입을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왕십리 시장 여기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왜냐면 거기가 발달을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신당동 쪽에 만약에 추가로 아파트가 가격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면 이게 또 몰라요. 이쪽 부분은 완전히 이게 황금 상권으로 바뀌시는데 주변에 놀거리, 볼거리, 먹을거리가 이게 주변에 가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쪽 부분이 발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왕십리에서부터 저기 성동 경찰서까지도 뭐 대규모 빌딩이 쫙 서 있습니다. 옛날에는 되게 노후화됐었는데 대규모 빌딩들이 완전히 주르르 다 들어섰어요. 네. 그 옆에 그 왕십 성동 경찰서 뒤편에 이렇게 왕십리역에 그 이마트가 있고요. 이마트가 있고 밑으로 좀 내려가면 또 이마트가 또 하나 또 있어요. 이런 마트들은 장사가 안 되는 지역에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사가 안 되는 지역.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시구문의 이쪽 도로, 여기서부터 시작 청구려고 나오는 작은 도로변 있잖아요. 그쪽까지 해가지고 장충동 이쪽 사이길도 개발을 해서 이게 놀거리로 바꿔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장충 동사무소까지 해가지고 그쪽 라인까지도 같이 발달하겠죠. 안쪽에 신당동에 저기 골목까지 아파트가 어디까지 되는지 그것을 한번 보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청구역 쪽 해가지고 이쪽 라인이 이제 대로변을 사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아주 큰 도로는 아닌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 도로 그 정도 도로는 장충체육관에서 이게 내려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러면 이쪽 라인을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 동대문 쪽에 롯데 건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롯데 건물 있고 거기가 유니클로가 입점해 있는 곳인데요. 그 옆에 골목으로 해가지고 쭉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있는 거기 이제 관광으로 발달을 시켜주면 그쪽 부분도 다 이렇게 매입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관광이 시작돼갖고 동대문 이게 앞에 건너게 조금 완전히 상권이 죽었잖아요. 그쪽 이제 그쪽까지도 확대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광희 빌딩이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쪽까지 해가지고 안쪽까지 관광으로 발달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바로 길 건너지만 길 건너 쪽은 상대적으로
동대문 사건이 완전히 죽은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쪽 부분이 이게 관광거리로 활성화되거나 이쪽 광희빌딩 그 옆에 사이로 쭉 해가지고 그쪽으로 관광이 발달해야 되면 의외로 또 재밌는 관광지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쌍림동 지역이 제가 이렇게 오피스 빌딩이 들어설 곳으로 저는 보는데요. 저도 뭐 점쟁이는 아니라서 네네. 쌍림동 지역이 광희빌딩 맞은편이죠. 오피스 빌딩 거기가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 되고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 동대 여기 뭐죠? 이게 한쪽으로는 이게 이쪽 동대문 이게 동대문 쪽으로 가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광해빌딩이라는 이렇게 사거리나요? 네, 광해빌딩 사거리에서 이 주변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코너변부터 해가지고 주변이 발달하게 되고 장충동까지 해가지고 장충동 이쪽 거리가 장충동 이쪽에 좀 뭡니까 저기 평양문역이 있는 이쪽 양쪽의 도로가 발달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영향을 받아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줘야지 상권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방 부동산은 제가 보기엔 아예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선 세종시로 옮긴다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투자할 때가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하고 서울 쪽에 이게 부분적으로 먹자골목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죠. 다른 데는 좀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상권이 다 죽어나가고 홍대조차도 상권이 저출산 고령화에 젊은 인구가 없잖아요. 소비층이 없는 거예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소비를 하는 지역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 테마를 만들듯이 을지로 이쪽 부분에 이렇게 롯데 건물 바로 뒤편에 이쪽 쭉 해가지고 거기를 테마로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뭐 광희빌딩과 사이에 광희빌딩과 을지로 통해 이렇게 식당 골목들 있잖아요. 쭉 있는데 전통적인 먹자 골목이죠. 그래서 이쪽 부분까지 해서 뒤편에 이쪽이 좀 낙후가 돼 있어요. 사실은 그쪽 부분이 그쪽이 좀 낙후가 돼 있는데 거기도 몰라요. 또 앞으로 이쪽 도로가 먼저 활성화되고 그렇게 생각해보기엔 이쪽 도로가 먼저 활성화될 것 같은데 도로변에 끼고 있는 것들을 사셔야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로변에 안쪽에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언제 팔릴지 알고 그래서 가장 우량 물건들만 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을 끼고 있는 건물들이 또 토지가 좀 있고 주차할 곳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신당동 쪽에 아파트가 2026년도부터 건설이니까 거기서부터 해서 서서히 이게 저희 집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이 이제 서서히 발달이 좀 돼가는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심은 아니고 태강산업에서 만약에 자기네들이 지금 선민산업에 지금 적자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중고가에 굉장히 가격 경쟁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들 진출을 해야 될 때 이것을 언제 개발할지는 알 수 없어요. 파라다이스 호텔이 지금 2028년도 8월에 완공이 되는데 3,900억대 됩니다. 초 럭셔리 호텔로 바꿀 것 같은데요. 그래서 태강산업이 이렇게 저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동북중학교 제가 다녔던 곳이고 앞에는 제가 충무초등학교 다녔던 곳이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태강산업이 앞으로 오피스 빌딩으로 바뀌게 되면 이 주변에는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주변 식당부터 시작해서 유동인구가 엄청 많아지겠는데요. 아직 태강산업이 이렇게 언제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돈도 많고 그런데 일단 전통적인 자기네들에게 어떤 그 사업에서 이렇게 가격 경쟁력에서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앞에 건너 CJ 빌딩이 8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쪽 부분을 파라다이스 호텔이 2028년도 8월에 만들어진 외국인 관광객들도 어느 정도 일정 규모 들어올 거고 저희 쪽 골목이 먹자 골목에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어요. 요새 하세요.
너무 자주 봅니다. 네. 기동량 대신해가지고 왔다 갔다 되게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오는 것 같아. 이쪽도 괜찮은 투자도 괜찮은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요. 또 목적골목이 뜰 것 같아. 이쪽에 목적골목 있는 쪽이 장충동 지역인 장충 내이가 지역 목적골목인데 재개발한다 그랬는데 이게 뭐 재개발 이게 고도 하나가 아직 뭐 한다 그래도 28m까지인데 거기서 무슨 아파트를 짓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신당동 지역까지만 해도 20몇 층 짓는데 35층 짓는데 되게 웃기다라고 생각. 남산 고도지구 때문에 남산 때문에 그러거든요. 경관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뭐 그래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쪽 부분이 이제 장기적으로 한참 후의 일이에요. 이쪽 장충동의 양쪽 부분도 뜹니다. 왜 그러냐면 시구문 쪽에서 이렇게 시구문 성곽이 있는데 거기서 광희문이죠. 광희문 그 도로변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도로변 천국의 좁은 도로 그쪽이 이렇게 유망지구라 그랬죠. 거기서 시작을 해갖고 장충동 쪽까지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나가서 쭉 이렇게 카페 같은 것이 많이 들어서거나 그렇게 할 만한 지역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여기서 또 의외로 이게 뭐 발달할 수도 있겠죠. 발달하게 되거나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이쪽 장춘동 이쪽의 되도로변도 다시 한번 조명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빌딩들이 투자 가치가 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거 하나로 연결해서 동대문 쪽 오피스 빌딩 들어가고 이쪽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일단은 동대문 쪽을 갖다가 뷰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활성화 시키려고 그런 것 같은데 상권을 서울시의 정책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 라인이 장충동 라인이 또 한번 이게 괜찮을 수도 있다. 일단 장사는 잘 되고 있어요. 장사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양쪽 도로변 쪽으로 해서 매입을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네네.